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870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3월 25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2월 13일입니다. 오늘 명식 신축년 신묘월 임신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임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 일간은 임수일간이 되겠고요. 그 임수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묘월이 되겠습니다. 자, 묘월의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배합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배합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제일 먼저 일간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일간, 사주 8글자 중에서 중요한 건 일간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먼저 알아봐야 될 것이고, 그 임수일간이 태어난 월지가 어느 월에 태어났느냐가 그만 또 다음으로 중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물의 기운이죠. 수라고 해서 물 숫자를 쓰고, 또 임수라고 하는 것은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양에 해당되는 수라고 해서 양수가 됩니다. 자, 반면에 또 내일 공부하게 될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얘는 음행에 해당이 되고 오행으로는 같은 물의 기운. 그래서 임수는 양수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개수는 음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라고 하는 것은 만물이 자생할 수 있는 근원이 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땅만 있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땅에 나무만 있어도 안 될 것이고요. 땅에 나무가 있고 햇빛만 찐다고 해서 생명체가 살아가기는 어렵습니다. 그죠? 항상 물이라고 하는 근원이 있어야지만 만물이 자생할 수 있는 어떤 양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게 되죠. 그리고 뭐 봄, 여름, 추나 추동을 막론하고 겨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가 없게 되면, 가뭄이 들게 되면 만물, 사람도 동물도 식물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다른 오행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수라고 하는 개념은 화라고 하는 개념과 수화라고 하는 개념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뭐 하고 금하고 토가 의미가 없느냐, 그건 아니지만은 수화에 비해서 목금토의 비중은 조금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만물은 수화의 조화에 따라서 조화에 따라서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고, 목금토라고 하는 것은 수화를 갖다가 좀 보좌해주는 그러한 역할이다라고 보셔도 뭐 크게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간목일간은 의미가 없고 임수일간, 개수일간 내지는 병화일간, 정화일간이 가장 좋은 것이 그렇지만은 않죠. 일간은 다 똑같습니다. 갑을병정 무기경신인 게 이 자리에 오는 일간은 뭐 어느 일간이든 상관은 없겠고요. 나머지 7글자가 어떻게 배합이 되느냐에 따라서 뭐 어떤 일간이든 좋은 사주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나쁜 좀 안 좋은 사주도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잘 살피고, 사주가 너무 뜨거운지 사주가 너무 차가운지 이런 것들을 잘 한번 살펴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주를 보는 기본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임수라고 하는 것 오늘 일간인데 양에 해당이 되는 수라고 했죠. 음양의 개념을 먼저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물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수인데, 양수의 기질하고 음수의 기질이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양이라고 하는 것은 큰 개념, 크다의 개념, 그 다음에 넓다의 개념. 물이니까 물이 높을 수는 없죠.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위치가 높이는 똑같죠. 그래서 우리가 고도를 잴때 고도 몇 할 때 수의 물의 기준을 두고 높이를 이렇게 측정하게 되죠. 그래서 산 같은 경우, 무토 같은 경우는 높다라고 쓰지만은 수 같은 경우는 높다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깊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크고 넓고 깊은 개념의 수라고 하면, 개수는 음수이기 때문에 양의 개념과 반대로 보면 돼요. 크다가 아니라 작다죠. 작다. 그 다음에 넓다가 아니라 이거는 좁다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깊다가 아니라 얕은 그런 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양수인 임수 같은 경우는 크고 넓고 깊은 물이기 때문에 이건 큰 물, 쉽게 말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개수는 작고 좁고 얕은 물이기 때문에 작은 물, 이렇게 보셔도 쉽게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물은 뭐가 있죠? 바다가 있죠. 바다. 그 다음에 강도 있을 수가 있고요.
호수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수를 표현할 때 바다, 강호수와 같다고 해서 대해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개수 같은 경우는 작은 물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리는 비, 이슬비라든가 비라든가 이슬 같은 거 라고 해서 우로소 이렇게 표현하고요. 쉽게 표현하면 옹달샘 같은 것, 작은 시냇물 같은 것, 이런 것들 다 개수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집에서 쓰는 정화수 있죠. 정화수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 시성을 드릴 때 옛날 어르신 엄마나 할머니들이 우물에서 사람이 한 번도 뜨지 않은 가장 고요한 물을 갖다가 살짝 떠가지고 하늘에 기도를 드리는 때 쓰는 그런 정화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정수기에서 나오는 정수기 물도 바로 이 개수로 보면 됩니다. 개수의 핵심은 뭐가 있냐면 청징함이라고 있어요. 청징함, 맑고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치성을 드리는 물이 더러우면 안 될 것이고요. 사람이 먹는 물이 더러우면 안 될 것이고요. 정수기에서 나오는 물이 탁한 물이 나오면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작고 좁고 얕은 물이라고 해서, 작은 물이라고 해서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이 개수 같은 것이 맑고 깨끗한 물이 있어야 사람이 이런 거를 먹고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반대로 임수를 마찬가지로, 물론 수라고 하는 것은 맑고 깨끗한 것을 좋아합니다. 물론 신금이 임수를 봤을 때는 뭐 금백수청을 희한다라고 됐어요. 금백수청이라고 하는 것은 금은 신금이나 경금이 될 것이고, 금백이라고 하는 것은 금이 하얗고 맑고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수청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맑다라고 하는데, 이때 수라고 하는 것은 개수를 보지 않고 임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금일간이 예를 들어서 6월에 태어났을 때, 임수일간이 6월에 태어났을 때는 이렇게 금백수청이라고 해서 맑고 깨끗함, 이것도 마찬가지로 청징함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뜻인데, 근데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 임수는 대수이기 때문에 물론 맑고 깨끗함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는 임수의 특징 중에서 충분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충분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개수는 작은 물이기 때문에 컵 안에 담겨져 있는 물이 움직여봤자, 출렁거려봤자 거기에 큰 의미는 없지만은, 큰 바다라든가 큰 강이라든가 큰 호수 같은 것이 요동을 치게 되면 엄청난 파괴력을 나타나게 되죠. 바다 같은 거는 쓰나미 같은 것도 일 수가 있겠고요. 쓰나미, 그 다음에 너울이라든가 큰 파도 같은 것이 치게 되면 이 파도라고 하는 힘이 엄청나게 됩니다. 파력발전이라고 여러분 보셨나요? 파력발전이죠. 파력발전은 뭐냐면, 여러분 수력발전 같은 경우는 땡 같은 걸 막아서 하는 거고, 조력발전 같은 경우는 조수 간만에 차를 이용해서 발전을 하는데, 파력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파도의 힘을 가지고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것을 파력발전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저기 서해안, 남해안 쪽에 그런 때 파도가 많이 치는 곳에는 이제는 신재생 에너지라고 해서 조력발전도 하게 되지만, 이런 경우에는 돈이 많이 들어요. 왜냐면 댐을 또 쌓아야 되거든요, 바다에다. 근데 파력발전은 그런 거 필요 없이 파도의 힘을 가지고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파력발전이 앞으로도 태양광 발전 내지는 풍력 발전과 함께 같이 유망시되는 발전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신재생에너지, 청정에너지로서의 어떤 그런 것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파도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무시 못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뭐 강호수 같은 경우는 댐을 막아놨는데, 예를 들어 댐이 터졌다라고 하면 그 피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물의 힘이라고 하는 것, 엄청난 그 물의 힘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 충분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이 충분하는 성질을 어떻게 제어할 것이냐, 금백수청 청징함보다는 임수는 첫 번째로 생각해야 할 것이 바로 이 충분하는 성질을 어떻게 잘 조절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에서, 임수일간이 신왕했을 때는, 신약했을 때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신왕했을 때는 반드시 저런 충분하는 성질을 나타나기 때문에 반드시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하고 병화로서 조후한다라고 하는 기본 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임수라고 하는 것이 신월 같은 경우 태어났을 때, 6월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6월은 금백수청을 희하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래서 제 지난 강의 임수가 6월에 태어났을 때는 제가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임수가 6월에 태어났을 때 일간이 너무 왕하지 않을 때는 금백수청을 희하기 때문에 무토를 쓰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6월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이거는 금백수청보다는 다시 원칙론으로 들어서 충분지성을 갖기 때문에 6월의 임수라고 하더라도 무토를 쓸 수밖에 없다. 이것이 기본적인 임수의 추용법이죠. 임수가 약할 때는 무토를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약한 물은, 임수가 약하다는 것은 거의 개수화됐다라고 하는 의미로 봐도 되기 때문에 작은 물은 이러한 충분지성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왕했을 때는 무토를 쓰고, 약했을 때는 임수도 마찬가지로 인성인 금이라든가 아니면 비경겁제인 수로서 일간을 도와주는 것은 기본적인 다른 오행도 마찬가지겠죠. 그렇게 배합을 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판단할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원령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원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수일간이 태어난 원령 묘월이 되겠습니다. 묘월, 일단 묘월이라고 하는 것은 중춘이 되죠. 중춘, 봄이 아주 무르익은 그런 계절에 해당이 되면서, 묘월 같은 경우에는 인월과 달라서 조우의 필요성 크지 않다예요. 크지 않다. 전혀 없다가 아닙니다. 묘월도 금수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물론 화가 있어 줘야 되겠지만은, 묘월 자체로 본다라고 하면 인월과 묘월은 차이가 있죠. 인월은 제가 설명할 때 전월인 축월에 겨울의 한기가 인월까지 전달되기 때문에 이때는 조후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했지만, 묘월부터는 겨울의 한기는 이미 없어졌다라고 보는 겁니다. 만약에 묘월에 임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병화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병화로 편제를 받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겠다가 아니라, 묘월의 임수는 약하기 때문에 약한 임수가 재성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설기가 너무 많아진다라고 하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묘월은 먼저 병화를 쓰는 것은 별로 좋지 않죠.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묘월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춘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오행월은 모강절이죠. 목이 가장 왕성한 시절이 바로 이 묘월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수는 이 묘월이 되면 사지에 해당이 되죠. 사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지만 그야말로 목숨줄이 끊어진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오행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지고 그러진 않습니다. 오행 자체가 약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사지에 들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목은 왕한데 일간 수는 약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임수 입장에서 저 묘라고 하는 것은 상관이 있기 때문에 나의 기운을 뺏어가는 것이 너무 많다라고 해서 설기태거 내지는 설기과다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이가 70 정도, 한 60 정도 된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노가다를 24시간 동안 밥도 안 주고 일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버팁니까? 못 버팁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은 맞벌이 부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기를 낳으면은 맞벌이 부부하니까 그나마 좀 여력이 되면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 보내지만은, 그 여력이 안 될 때는 또 친정 부모님 내지는 시 부모님한테 이렇게 아이를 맡기죠. 근데 어르신들은 옛날과 같지 않기 때문에 60대 70대 이렇게 되다 보면 관절도 이런 것들이 이제 옛날 같지 않죠. 그래서 아기들 업고 앉았다 일어났다 이런 것들이 매우 힘들게 되죠. 그래서 사지에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일간이 그만큼 약해졌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아까 같이 예를 들어서 뭐 병화 재성이 있으니까 좋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간이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목이 왕이니까 일간의 기운을 뺏어가죠. 일간이 자글자글 임수가 말라져 있는 상태에서 햇볕이 있게 되면 물이 금방 증발돼서 없어져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묘월의 임수라고 하는 것은 무토를 먼저 쓰는 것도 안 되고, 재성인 화를 먼저 쓰는 것도 안 되죠.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일간 임수를 도와줄 수 있는 인성인 금이 있거나 내지는 비경겁제인 수가 있어서 일간을 먼저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묘월 같은 경우에는 비경겁제인, 예를 들어서 같은 임수랑 개수 같은 것이 있다라고 하면, 이 수는 일간을 도와주는 역할도 하지만 목을 생겨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나쁘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비교연겁제인 수가 있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금이 인성인 금이 있다라고 하면 금은 수를 생해주게 되고요. 또 금은 한 가지 금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역할이죠. 금은 생하죠. 수를 생하는 역할도 하고 금은 극하는 역할, 목을 극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인성인 금이 있으면 나를 생주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인성인 금은 목도 제거시켜 주니까 하나는 나를 생해줘서 강해지게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나의 기운을 뺏어가는 것을 통제 억제시켜 주니까 그만큼 내가 두 배로 강해질 수 있는 이로움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묘월의 임수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인성인 금이 있어주는 것이 필요하고 일간이 왕해졌을 때는 뭐 재성을 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인성이 있느냐 없느냐 더해서 인성도 얻었고 예를 들어서 뭐 수도 같이 얻었다 이런 경우에는 무토를 능히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묘월이라 하더라도 일간이 극도로 신강해지게 되면 묘월의 임수도 역시나 근본적으로 충분한 성질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무토를 능히 쓸 수가 있지만 그냥 인성 하나 정도 있는 정도 가지고는 무토를 쓰기는 좀 부담스럽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것 인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인성이 없을 때는 비견겁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데 비견겁제보다는 인성으로서 임수 자체를 생조해줘서 그 수의 근원을 만들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명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자, 임수라고 하는 것은 묘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 월지, 묘목은 음목이 되죠. 그래서 격국으로 놓고 봤을 때 양수인 임수가 음목인 묘목을 보게 되면 이거는 식상이 되는데 식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상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양대 양 내지는 대 음이 됐을 때 이거를 식신이라고 하고요. 상관은 대 양 내지는 양대 음이 됐을 때 이거는 상관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임수는 양수죠. 플러스가 되죠.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가 되죠. 양대 음이 되죠. 이렇게 양대 음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식신이 아니라 상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격 꼭 상관격이죠. 상관격. 근데 중요한 것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묘월은 상관이 왕하지 일간이 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기태과 설기과다한 사주 명식 또 이거는 상관격이면서 이거는 수목진상관격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진짜가 붙으면 제가 뭐랬죠? 일간이 약하고 상관이 왕한 것을 진상관이라고 하고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가상관격도 있습니다. 가짜 앞에 뭐 수목이 붙을 수도 있죠. 수목가상관, 목화가상관, 화토가상관 이 가짜가 붙게 되면 반대로 뭐냐면은 일간이 왕하고 상관이 약한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진상관격이 되냐 가상관격이 되느냐에 따라서 또 사주의 치용법, 용신치용법이 달라지게 되는데 진상관은 일간이 약하니까 일단 일간을 생조해주는 쪽으로 가게 되고요. 가상관격은 일간이 왕하고 상관이 약한 것이기 때문에 상관이 왕해지는 것을 용신으로 치용하게 됩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묘월의 임수가 약하기 때문에 인성인 금을 보거나 내지는 비견겁제를 보는 것이 중요한데 이게 상관이 왕할 때는 인성을 얻게 되면 이걸 상관 패인한다. 상관이 왕해서 일간이 약한 경우 인성을 보게 되면 그 인성이 나를 도와준다라고 하는 뜻으로서 상관패인이 된다. 그래서 경금, 신금, 지루, 신금, 유금 같은 것을 보면 일간이 생을 받아서 좋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연지를 보게 되면 오늘 연지 신축년이죠. 신축년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게 되면은 임수가 묘에는 설결당하지만 축토가 정관이에요. 근데 정관이 토라 하더라도 간신히 통근할 수가 있겠고요. 신금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축에 뿌리를 둔 신금이 투출돼서 임수를 생조해주고 또 한 가지 월간에도 또 신금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되면 임수가 왕하진 않다 하더라도 그래도 임수가 말라서 못 쓸 정도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오늘 같은 경우 이렇게 밑에 그 신금이 있기 때문에 임신일주가 되면 이거는 일간이 이제 신강해졌다 볼 수 있어요. 신강 사주가 됐다. 그래서 묘월이라 하더라도 임수가 세력이 이
이 정도 되면 있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생시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숭분지성을 나타내서 무토를 쓸 수도 있겠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뭐 목화를 써가지고 또 생재를 하는 쪽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이 정도면은 일간이 약하지 않기 때문에 생시에 따라서 사주에 좋고 나쁘고 즉 기류이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경자시를 보죠. 경자시가 되면은 자, 자수를 봤죠. 묘월이라 하더라도 축의 뿌리를 둔 경금, 신금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일지도 신금이 있고 경금에 다시 자수를 받았습니다. 이거는 일간이 오히려 강해졌는데, 이거는 매우 강해졌습니다. 매우.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하고 병화로서 조우하는 그런 용도로 쓸 수가 있는데, 원국에 없는 것 가지고는 용신으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축토로서 제방할 것이 안 돼요. 이 축토 가지고는 이 많은 임수를 제방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쓸 수 있는 것은 뭘 쓸 수 있냐, 그냥 묘 가지고 수의 기운을 설계하는 쪽으로밖에 쓸 수가 없는, 이거는 거의 너무 왕해져서 신왕무의가 됐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운은 어떻게 돼요? 목화운으로 가야지, 금수운으로 가게 되면은 오히려 일간이 왕한테 다시 왕한으로 만나면 이건 좋지 않을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신의 시도 경자시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신금이 세 개가 투출해서 일간 생해주고요. 해수도 자수만큼이나 임수가 뿌리를 두 개가 좋죠. 똑같습니다. 별 차이가 없고 경자시 정도로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임인시가 됐을 때는 임인시, 인중에 있는 병화, 인중에 있는 간목을 쓸 수 있는데, 너무도 아쉬운 점은 뭐냐면 인신상충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신금이 있기 때문에 임수가 매우 왕해진 거예요. 이 신금 때문에, 그죠? 일치 있는. 근데 인신충이 되게 되면은 이 임목도 깨지고요. 이 신금도 조금 상해를 좀 크게 받죠. 그러면 일간 자체가 아무리 시간의 임수가 있고 신금이 두 개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보존됐을 때보다는 좀 일간이 많이 약해지게 되는데, 일단 국세 자체가 이렇게 충이 이루어지게 되면 깔끔한 사주는 되지 못합니다. 자, 다음으로 갑진시 됐을 때, 이거는 뭐 축토로서 뭐 임수를 제방한다, 간목으로서 임수를 제방한다, 이 정도는 될 수가 없겠고요. 그냥 단지 묘의 뿌리를 둔 간목이 투출돼서 수의 기운을 설기순세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설기순세한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사주는 좀 흠이 뭐냐면 화의 기운이 없어서 생재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을사시가 되면은 시지에서 화를 보긴 했지만, 이거는 사신합수가 되죠. 그래서 일간이 다시 왕해진다. 그래서 이 왕수의 기운은 설기순세할 때는 음목인 을목 가지고는 용도가 떨어지게 되겠고요. 간목 정도는 좀 있어 주어야지만 용도가 있을 수 있다. 병호시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뭐 이거는 상관생재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병호시, 무신시 하나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하죠. 무신시가 되면은 선생님 이거 무토 쓸 수 있을까요? 이거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아무리 묘월이라 하더라도 축의 뿌리를 둔 금이 두 개가 있고요. 일지의 신금, 시지의 신금 있으면 이거는 임수가 왕한 거기 때문에 마땅히 임수가 왕해지게 되면 뭐가 발생한다? 충분한 성질이 나타나기 때문에 왕한 임수는 무토로서 제방하는 것이지 축토로서 제방을 하지 않는다, 못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히려 이거는 임수에 비해서 무토가 약하기 때문에 화토운을 만나서 무토가 살아나야지만 이 사주가 중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